자, 중2병 있죠? 중2가 있으면 귀신도 무서워서 그 집에 안 들어간다는 말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2보다 무서운 것이 대한민국 고2라는 거 아시나요? 안녕하세요, 문다한쌤입니다. 오늘은 고2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곧 새 학기가 시작되고 나니까요, 고2는 어떤 마음으로 올 1년을 보내면 좋을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학생 상황마다 어떻게 학습하면 좋을지를 충분히 좀 말씀드릴 예정이니까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고등학교 1학년이나 그 이하 학생들도 미리 들어두시면 후에 고2 때 방향을 잡으시는데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실 거고요. 그리고 사실 고2가 입시에는 굉장히 중요하니까 들어두시면 많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내신은 학교별로, 학생별로 차이가 크기 때문에 오늘은 수능에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중2병이라는 말이 있어요. 사춘기에 혼란을 겪는 아이들을 말하는 말인데요. 이때 아이들 상당히 무섭습니다. 온몸으로 반항을 하는 시기죠. 눈빛도 삐딱하게 바뀔 때예요. 근데 제가 지도를 해보면 고2가 중2보다 무섭습니다. 겉으로 티가 덜 나서 그렇지 아이들이 굉장히 힘든 시기예요. 고2는 어떤 학년인지 말씀을 좀 드릴게요. 먼저 고교 생활은 어느 정도 익숙해져서 낯선 것에 대한 두려움은 없습니다. 나름 열심히 가방 들고 학원도 다니고 학교도 다니고 대놓고 놀지도 않은 것 같은데 제대로 끝난 과목이 없는 시기이기도 하죠. 그리고 결정되지 않은 것이 굉장히 많아요. 국어나 탐구 과목의 선택 과목도 미결정된 상태 학생들이 많죠. 결정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바뀌게 될 확률도 높습니다. 그 본인들도 알아요. 수시와 정시가 결정이 아직 되지 않은 아이들도 많죠. 어쩐지 수시로 어려울 것 같기는 한데 그렇다고 지금 내신을 포기하기에는 애매하고 딱히 모의고사를 잘 보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걱정이 앞섭니다. 어떤 학교에 진학을 해야 할지 어떤 과를 선택해야 할지 결정된 것은 하나도 없죠. 그렇다고 뭐 대놓고 노는 것도 아닌데 해놓은 것은 없는 것 같고 불안하고 두려운 학년, 이것이 대한민국의 고2입니다. 고3이 되면 교육청 모의고사, 평가원 모의고사, 중간 기말고사 정신없이 매달 시험을 보고 나면 수능이라서 오히려 심정적으로 덜 힘들 수 있어요. 이미 많은 부분이 결정되었고 앞만 보고 달리면 되니까요. 오히려 고3은 버릴 건 버리고 목표가 분명해져서 그냥 뭐 정신없이 달려가는 거라서 육체적으로 힘들고 물리적으로 시간이 쫓겨도 심리적으로 고2보다는 덜 힘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가장 고민이 많고 갈등도 심한 시기가 고2 시기입니다. 이때 아이들이요 무척 이상해지는 경우도 제가 많이 봤어요. 늘 밝았던 친구가 많이 날카로워지고 온순했던 애들이 반항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사실 이거는 잘 생각해보면 당연한 거예요. 스트레스가 굉장히 심해서 어쩔 수가 없는 거죠. 생각이 정리되지 않아서 구체적인 노력을 못하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또 자책하고 스트레스 받고 악순환이 반복이 되죠. 올해 고2도 많이 어려울 거예요. 앞으로 1년 동안 여러 번의 갈등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부모님과도 사이가 벌어질 수 있고요. 성적의 변화가 심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때는요 당황하지 말고 나 지금 되게 자연스러운 현상을 겪고 있는 중이야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2학년 1학기가 지나면 많이 안정이 되면서 차차 제자리를 찾아가게 됩니다. 또 많은 것이 결정이 돼요. 그때는 수시로 갈지 정시로 갈지 또 어떤 선택 과목을 하게 될지 하나씩 결정이 됩니다. 고2는요 수능을 기준으로 다음에 3가지를 제대로 신경 쓰면 좋겠습니다. 1번 국영수부터 먼저 안정적으로 만들기, 2번 통합사회, 통합과학 점검, 3번 극상위권 학생들은 선택 과목 신경 쓰기. 자, 무슨 말씀인지 차근차근 설명드릴게요. 고2는요 부족함을 고치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고3은 점수를 올리는 것 이상으로 중요한 게 더 안 떨어지는 거예요. 많이들 놓치시는 부분인데 고3이 되면 자신의 점수가 유지가 되어도 성적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이유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고2까지는 모의고사를 봐도 해당 학년들끼리의 싸움이죠. 하지만 고3부터는 재수생, N수생들과 함께 모의고사를 보게 되죠. 같은 학년들끼리의 싸움이 아닌 겁니다. 성적은 그대로 유지가 되어도 1등급 이하씩 떨어지는 경우가 허다하게 생기는 거죠. 지금까지 제가 학원을 하면서 매년 가장 많은 기적을 보는 때가 고2 학생들이에요. 변화가 가장 많은 시기니까 도움이 확실하게 되시라고 예비 고2는 제가 단계를 좀 나누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내신은 학교마다 차이가 좀 크기 때문에 수능에 초점을 맞춰서 오늘은 이야기를 드리도록 할게요. 방학 때는 수능에 초점을 맞춰서 열심히 학습을 하고 내신은 학기 중에 열심히 학습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겨울방학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3월까지는 학교에서 내신 진도를 많이 나가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준비하실 수 있어요. 오늘 내용 잘 들으셔서 바로 시작하시면 좋겠습니다. 1.
국영수부터 안정적으로 만들기. 모의고사에서 국영수 점수가 흔들리는 학생들은 사회과학은 후에 생각을 하고요. 일단 국영수부터 잡으셔야 됩니다. 최소한 이 세 과목이 모의고사 기준 2등급은 될 수 있도록 학습을 하셔야 돼요. 시간적인 여유가 있으시면 국영수에 더 몰입을 하시는 게 좋아요. 만약에 사교육을 받더라도 과학, 사회를 할 여유가 있으면 국영수 중에 안 나오는 과목에 더 투자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먼저 수능에서 국영수 시험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없죠. 대학을 가기 위해서는 누구나 필수적으로 봐야 하는 과목이에요. 현실적인 이유로는 사회와 과학은 선택 과목이기 때문에 지금 열심히 공부를 해두어도 실제로 수능을 볼 때 바뀌게 될 확률이 큽니다. 지금 하는 공부가 시간 낭비가 될 확률이 커질 수 있어요. 또 당장 정시에서 반영 비율상 탐구 과목의 비중은 국어나 수학에 비해 많이 낮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국영수에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2. 통합사회, 통합과학 점검. 자, 국영수가 2등급 이상 안정적으로 나오는 학생이다. 그렇다면 통합사회와 통합과학에 대해서 점검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고1 때는요. 통합사회와 통합과학이라는 걸 합니다. 문과, 이과 상관없이 이 두 과목의 교과서 학습 다시 한번 꼭 보시면 좋겠습니다. 교과서로만 학습하라는 것이 아니라 자습서를 통해 공부하셔도 괜찮아요. 다만 문제 위주로 보지 말고 개념 이해했는지는 꼭 확인하시면 좋겠어요. 또 많이 어려운 단어는 그 단원만 EBS-I에서 인강을 보시면 되죠. 출판사별로 무료 강의가 다 있어요. 다만 모든 내용 다 들으시면 시간이 너무 걸리니까 필요한 과목만 선택해서 들으시기를 권해드립니다. 통합사회, 통합과학 두 과목까지만 잘 해두시면 국어 비문학에도 대입 논술이나 구술에도 직접적인 도움이 되실 뿐만 아니라 후에 수능 선택 과목에 대한 실패도 많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꼭 해두시기를 권유드리고요. 2월 남은 기간과 3월까지만 열심히 하셔도 많이 잡히실 겁니다. 이 시기가 지나면 통합사회, 통합과학을 다시 볼 시간은 안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놓치지 말고 해보시길 바랍니다. 극상위권 학생들은 선택 과목을 신경 쓰면 좋겠어요. 먼저 지금 말씀드리려는 목표 학생들은 스카이의 일반과를 가는 최상위권 학생들도 대상이 아니고요. 목표가 서울대, 의대 정도 되는 극상위권 학생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극상위권 학생들의 이야기는 많은 학생들에게 해당되는 내용이 아니어서 말씀을 많이 드리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오늘은 전체적으로 잡아드리는 시간이라 이야기를 조금 더 드리겠습니다. 최상위권 학생들 중에 상당수 학생들이 정시에 많은 비중을 두게 됩니다. 수시는 학교에 따라 여러 변수가 있을 수 있어요. 선택 과목에서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내가 잘하는 것과 상관없이 속한 고등학교가 어딘지에 따라서 불이익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결국 학생이 잘하는 것과 별도로 여러 변수가 많다 보니까 극상위권 학생들이 정시에 많은 비중을 두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 극상위권들은 전국의 전교 1등들끼리의 싸움이잖아요. 잘해야 되는 거는 뭐 당연한 거고 아주 작은 마이너스도 줄이는 게 관건이에요. 누가 실수를 덜하고 덜 틀렸냐의 싸움, 즉 1등급이 아니라 만점을 향해 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 변수가 있죠. 수능 만점을 받아도 서울대, 의대를 못 가는 경우가 이런 변수에 해당이 되는데요. 이런 경우가 생각보다 꽤나 자주 일어나죠. 이유는 바로 선택 과목 때문입니다. 선택 과목은 말 그대로 학생 스스로 선택하는 과목인데 여기에 유리하고 불리한 지점이 생기는 것이죠. 실제로 현실과 제도가 좀 맞지 않는 부분이 생기는 건데요. 과거 이과는 과탐을, 문과는 사탐을 선택을 했다면은 이제 통합으로 입시에서 문이과 구분을 또 없애놓았는데 현실은 또 그렇지가 않아요. 아직까지 학군지 고등학교도 이과반, 문과반으로 나누어져서 수업이 이루어져 있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제도에서는 없앴는데 현실에서는 또 구분이 되다 보니 골치 아픈 문제들이 생깁니다. 수능은요, 상대평가죠. 점수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다른 학생들과 점수를 비교해서 순위가 매겨지는 시험이라는 거예요. 정시에서는 원래 점수인 원점수가 아니라 표준 점수를 활용을 합니다. 표준 점수는 난이도를 반영한 점수를 말해요. 조금 쉽게 설명을 드리면 다음과 같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난이도가 어려운 과목을 선택한 100점을 150점으로 인정을 하고요. 쉬운 과목을 선택한 100점은 120점으로 인정을 하는 겁니다. 같은 100점이어도 그 안에서 30점의 차이가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 점수 차이를 줄일 방법이 없습니다. 극상위권에서 이러한 점수 차는 큰 변수로 작용을 합니다. 이렇게 불리한 상황을 피하려면 어쩔 수 없이 어려운 과목을 선택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아무 변수 없이 최고의 의대를 가겠다라고 한다면 선택은 국어는 언매, 수학은 미적 혹은 기백, 영어야 공통이니 상관이 없고 선택 과목은 사탐이 아닌 과탐 2를 2개 선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선택을 안 하면 수능 만점도 서울대 의대가 입학이 불가능한 경우도 생기게 되는 겁니다. 실제로 현재 입시에서도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죠. 만점을 받고도 서울대 의대 못 가는 학생도 있고 만점은 아니지만 선택 과목 덕분에 서울대 의대를 가는 경우가 생기는 겁니다. 실제로 수능에서 한 개를 틀렸는데 선택 과목 때문에 연대 의대 떨어진 학생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2024 수능 만점자는 표준 점수가 435점입니다. 수능에서 감점이 있었으나 선택 과목 덕분에 표준 점수를 1등한 학생은 표준 점수가 449점이에요. 원점수 만점 학생과 표준 점수 1등 학생의 표준 점수 차이가 14점이 벌어진 거죠. 극상위권들끼리의 싸움이기 때문에 이 14점의 차이는 상당한 변수가 됩니다. 물론 문이과 구분 없는 이시니까 자유롭게 선택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표준 점수가 이과 쪽 과목만 높게 나오니까 도리가 없게 됩니다. 그리고 선택 과목을 국어는 문법, 수학은 미적, 탐구는 과탐 2를 미리미리 준비해 놓아야 한다는 결론이 내려져요. 수능에서 다 맞는 수준으로 말이죠. 이뿐만이 아니라 꼭 선택했어야 하는 과목을 선택을 하지 않았다면 응시 자체가 어렵기도 해요. 올해 수능 만점 학생도 서울대 의대에서 요구하는 선택 과목을 시험 보지 않아 응시 자체가 또 어렵게 됐죠. 이에 대한 확인과 대비가 매년 꼼꼼하게 필요합니다.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국영수가 부족한 학생들은 국영수 모의고사 점수부터 올리는데 집중을 하세요. 국영수가 2등급 이상 나온 학생들은 아직 남은 시간 잘 활용을 하셔서 통합사회, 통합과학 복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극상위권 학생들은요, 2학년 때 선택 과목에 많은 신경을 쓰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고민과 걱정이 많은 고2 학생들을 위한 시간이었습니다. 조만간 고2 학생들만을 위한 국어 공부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릴 예정입니다. 자,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